어떻게 창업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창업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슨 도대체 그 아이디어가, 전자지불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암호 인증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누구랑 시작했습니까? 자금은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사무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한 5년, 10년 좀 하시다가 이제 그냥 나무 밑에서 일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자기도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창업의 때나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천기가 어떻게 이걸 내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 창업이 이렇게 번쩍이는 아이디어에 그 아이디어가 쫙 지나갈 때 그 번개를 얼른 잡아서 딱 이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마치 창업을 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창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대부분 또 그렇게 이 아이디어가 좀 했으면 이렇게 할 때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창업이 과연 그렇게 어떤 찰나적 어떤 선택이었는가.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보면 이직했고 나쁜 부서에 떨어졌고 더 나쁜 부서 갔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기회가 저한테는 좋아했던 일에 제가 집중했던 곳에서 아마 온 것 같아요. 만일 제가 프로그래밍조차도 즐겁지 않고 하찮게 생각했으면 저는 오늘 제가 없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사실 기회는, 그리고 기회가 머무르길 좋아하는 곳은 작은 일, 아주 거창한 일. 나는 이런 하찮은 일은 나한테는 안 맞고 나한테 큰 걸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만나요. 우리 회사 안에서나 주변에서나. 근데 기회는 작은 일에서 또는 나는 앞으로는 잘할 수 있어. 지금 현재는 좀 근데 기회는 현재에 충실했던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내가 발을 담궈야 오지, 이렇게 관찰만 해가지고는 되게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긴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나갈 때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걸 미투데이에서 보다가 이거 봤는데 아주 좋은 모자의 도덕경영인데 행행 비가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창업과 경영자의 길. 이제 제가 10년간 직장생활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무 생각 없었다 해도 창업할 때는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세 가지 생각입니다. 제가 세 가지 기준이고, 최근에 어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의 기준인데, 첫째, 비승지지 않는다. 요즘 전화진 사장님, 옛날에 한컴 사장 하셨던, 얘기한 사장 하셨던 전화진 사장님이 실패의 경험을 많은 걸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분이 빚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비승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가 IT니까 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제품 혹은 서비스가 용역보다 50% 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 이익이 나더라도 5년 내에 넘지 않으면 저는 그만둔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망할 거예요. 또 이제 창업이 그냥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깼더니 내가 창업에서 사장이 됐더라. 이렇지 않죠. 창업의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베이컨이 그때 컴퓨터 천리안 이런 전공 회사에서 1997년쯤에는 이제 시외전화, 국제전화에서 통신회사로 베이컨이 한참 바뀌고 있을 때였어요. 연구소에도 점점
그 전산 전공 그 팀보다 없어지고 점점 교환기 만들고 망 관리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팀이 많아요. 제가 있었던 부서가 마지막 전산으로 만드는 마지막 부서였어요. 제가 2006년도에 전자지불 서비스를 데이컴에서 개발했고, 그리고 2006년 11월에 그 서비스를 데이컴페이라는 서비스거든요. 지금 데이컴이 서비스하는 전자지불 제가 만들었었죠. 2007년 와서 이제 그게 저는 한 0.9 버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연구소는 본사에서 버젯을 예산을 줘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를 이제 오픈했으니까 이제 0.9니까 한 1.5 정도를 개발해야 되니까 제가 5명짜리 프로젝트를 프로포즈를 했죠. 본사에서 대답이 없어요. 지금 연구소도 빨리 부서도 확장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예산을 확장시켜줘야 우리가 팀을 만드는데,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그 프로포즈를 낸 코드를 가지고 본사에서 개발팀 5명을 뽑았더라고요. 이제 전자지불을 본사에서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연구소는 나보고는 그냥 뭐 저거 하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제 밑에 있던 대리가 자기가 데이컴에서 이제 오래 직장생활 하려면 공신으로 바꿔야,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딴 부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고 저 혼자 나갔죠. 그때 이제 사실은 저도 데이컴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려면 저도 이제 전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신으로. 제가 그때 35이 됐는데 이제 내가 통신으로 전공을 바꿔서 지금 내가 전산에서 이만큼 했던 캐리어를 언제 이걸 쌓아서 쫓아가냐, 통신에서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전자지불을 하기에는 서비스는, 전자지불 서비스가 뭐예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10,000원짜리 팔면 수수료 200원 받아서 그 중에 카드사 수수료 주고 30원, 50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덧셈해도 부족한데 그걸 미분해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서비스는 너무 배고프죠. 그래서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니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창업하고 뭐 좀 어려웠을 때 제가 보는 적은 젊었을 때 도전, 저같이 애기 둘 있고 35에서 하지 말라. 한 살에 젊었을 때 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참 좋은 길은 변화 자체에 적응하는 능력을 젊었을 때 기르는 거예요. 변화의 경험, 두려움의 노출,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하는 게, 젊었을 때는 제가 뭐 하는 얘기지만 갈라진 길을 가운데 선택할 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라. 성공하면 보상이 크고 실패해도 경험과 능력과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만큼 손해본 시간만큼 훨씬 더 길게 그 보상받을 거다. 세 번째 제 교훈은 자기 기술을 가져라. 시간이 없어서 관리자 절대로 믿지 마라. 최소 5년에서 10년 한 5년 하는 작품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 1차 생산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머,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머로 보통 직장상 5년 정도면 좀 지나면 PM이 됐다가 팀장이 되죠. PM부터 되면 프로를 많이 써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목표는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가치란 뭐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의 목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화를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자신이 가진 재화와 기꺼이 맞바꿀 의사를 가진 고객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목표다. 굉장히 좀 결국은 제품 팔 돈 버는 거 아니냐, 그 말일 수 있죠. 그러나
기꺼이 맞바꿀 의사를 가진 고객의 집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자기가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어요. 이 사람이 기꺼이 내 10,000원을 주고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그거 줘 라고 할 수 있는 하려면 이 10,000원으로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의 가치보다 그게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내가 주고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목표는 뭐냐? 그 10,0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잘 만드는,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은 10,000원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10만 원에 거죠. 경영의 법칙은 자연 법칙은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좋은 가치를 만드는 고객이 스스로 와서 사고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능력껏 일을 하는 그만큼 일하면 또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물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경영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중반전에서 후반전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엑시트하고 다시 100이 정돈하고 출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제 얘기 중에 들을 만한 게 있다면 잘 마음속에 놓고 또 인생의 전반전과 중반전을 들을 때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